자, 그럼 다음 책의 1단계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자음은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무엇의 장애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입니까? 바로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으며 만들어지는 소리였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조음체 이 발음기관 중에서 이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거, 우리 조음체 혀 같은 거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체동물 아시죠? 연체동물 생각하시면 어떻게 움직여요? 이렇게 흐느적 흐느적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연체동물 같이 생각하시면 연상을 이렇게 하시면 흐물흐물하게 움직이는 거 이거 뭐야? 바로 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반대로 이제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거 그걸 뭐라고 했죠? 조음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 위에 있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그랬죠? 윗입술이라든가 윗니라든가 윗잇몸이라든가 입천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조음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보통 조음점에 해당되는 것은 자유롭게 움직이기 힘들기 때문에 입에서 윗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조음체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혀 움직여 보세요. 라라라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조음체가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아랫부분에 입에서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발음 기관의 방해, 구체적으로는 이제 조음체와 조음점을 방해를 받으면서 만들어지는 소리다. 자, 자음을 이제 무엇과 무엇에 따라 여러 가지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바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자음이 나눠졌죠.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냐, 잇몸 소리냐, 센 입천장 소리냐, 여린 입천장 소리냐, 목청 소리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또 조음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졌어요? 파열음, 이제 파차름, 또 마차름 이런 식으로 또 그리고 비음, 유음 이렇게 나눠지게 됐었죠. 자, 특히나 우리가 이제 혀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이제 조음 이치 중에서 혀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 뭐라고 했나요? 한자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치조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치조음이라고 해서 잇몸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잇몸 소리 똑같은 거. 잇몸 소리는 이제 한글로 쓴 것이고 치조음은 이제 한자로 이것을 쓴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자리를 뻥 터뜨리면서 나는 소리, 우리 공기의 그 공기가 빵빵하게 찬 그 풍선을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막았다가 날카로운 바늘 같은 걸로 쿡 찔러서 뻥 터지는 소리. 이거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파열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파열음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어떻게 된다라고 했나요? 이제 폐쇄 그리고 폐쇄에 한번 딱 막혔다가 그 다음에 그 상태가 지속되는 지속의 과정 그리고 나서 뽕 터지는 폐쇄 지속 그리고 이제 파열의 과정을 거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이제 이름 붙여서 이제 파열음이라고 했다라고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통 음절의 초성에서 이제 발음되는 비읍, 디귿, 기읍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되는 비읍, 디귿, 기읍 계열의 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일부 자음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그렇구나. 이번에는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 봤네요. 자,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자음을 분류해 보면 어떻게 나눠지나요? 예사 소리도 뭡니까? 그 다음에 된 소리, 거센 소리로 나눌 수 있다. 자, 이렇게 분류되는 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뭐라고 했나요? 바로 이제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했었죠. 삼지적 상관속이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보자. 자, 자음 중 양수는,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자음 세기표를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음 중에 이제 양수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자음 세기표를 보시면 바로 뭐랬죠? 바다사자간 마누라예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수음이니까 바로 이제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거죠. 입술 소리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죠. 두 입술이 맞닿아서 나는 소리. 으, 으, 흐, 으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거. 프. 맞네요. 그쵸? 제가 맞는구나. 그래서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중에 경국의 음에는 드, 가 있다라고 했는데, 자, 경국의 음에 해당되는 거, 이거 맞습니까? 자, 경국의 음에 해당되는 거라고 봤더니, 아까 예시로 나왔던 건 바로 이제 잇몸 소리에 해당되는 예시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까 그건 잇몸 소리였고, 경국의 음, 그럼 어떤 겁니까? 바로 여기 츠가 이제 바로 경국의 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아니죠. 이것은 뭐에 해당되는 소리였습니까?
뭡니까? 바로 잇몸 소리에 해당되는 이제 치조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음 체계표, 오음 체계표는 아주 기본이에요. 당연히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뒤에 이제 의문의 변동이 나왔을 때 쉽게 쉽게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답니다. 어쨌든 아니구나, 그냥 치조음을 말하는 거죠. 자, 파차름은 이제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모두 지닌 소리이다. 맞다고 했습니까? 맞다고 했었죠. 우리가 뭐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소리 그 설명을 할 때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소리가 이어졌다라고 했어요. 여기였죠? 자,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파열음 후에 마찰을 일으켜서 내는 소리로, 그래서 원래 파열음은 폐쇄됐다가 막혔다가 입이 딱 막았다가 그 상태가 이제 지속이 이렇게 막혔다가 그 상태가 지속이 됐다가 뻥 터지는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이 폐쇄를 입이 딱 막았다가 우리가 마찰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풍선에서 이렇게 얇게 이렇게 틈을 주고 공기를 이렇게 빼는 게 이제 마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딱 막았다가 작은 틈을 이렇게 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내보내는 요 소리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폐쇄하고 바로 이제 마찰의 과정이 섞여져 있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폐쇄하고 그 다음에 마찰이기 때문에 폐찰음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라고 했죠. 근데 이제 우리 책에서는 그냥 이제 파열음과 마찰음이 섞여 있다. 근데 엄밀하게 보자면 폐쇄됐다가 그 얇은 통로를 살짝 열어서 마찰의 과정이 플러스 된 거다. 폐쇄 플러스 마찰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어차피 여기 해세지소 파열의 과정이 파열음이기 때문에 그냥 파열 플러스 마찰 해가지고 이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파찰음이라고 붙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파열음과 마찰음의 속성을 모두 지닌 소리다. 맞죠? 자음 중에 예사 소리에는 그, 드, 브, 스, 즈가 있다. 그렇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겠죠? 자, 달나라에서 첫 음절에 쓰인 리을과 마지막 음절에 쓰인 리을의 소리는 같다.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가 다음 체계표에서 유음에 해당되는 리을이 있었죠. 리을에 바로 무엇을 물어보는 거예요? 리을의 이제 변이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였죠. 리을의 변이음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무엇이 있었나요? 바로 이렇게 리을의 변이음에는 설치금과 탄설음 두 가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설치금은 뭐라고 그랬어요? 종성에서 발음된 리을, 요 달했을 리을음이었고, 그리고 리을 뒤에 그 다음에 그 리을이 또 연달아 왔을 때 그 리을의 초성의 리을이 바로 설치금이라고 했죠. 자, 그 설치금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혀설의 혈의 측면으로 이렇게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유음 자체가 흐르는 음이거든요. 근데 혀 있죠? 혀의 양끝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야. 공기가 흘러가면서 나는 음이 바로 이제 설치음이 되겠죠. 탄설음은 말 그대로 타는 탕탕 튕기는 거예요. 설은 바로 혀를 튕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발음을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탄설음을 발음해 보시면 혀를 이렇게 탕탕탕탕 이렇게 탕탕탕 이렇게 혀를 탕탕탕 이렇게 튕기면서 발음을 한다는 거야. 약간 변태같이 그려졌는데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초성에서 발음되는 리을이며 특히나 아까 리을 뒤에 리을이 올 때의 초성이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이 탄사름일 때는 앞에 리을이 오지 않은 그냥 리을이 초성일 때 다리 했을 때 앞에 리을이 오지 않았죠? 이 리을의 요 다리 이 리을이 바로 이제 탄서름, 혀를 탕탕, 그렇죠. 다르죠, 확실히. 달 했을 때, 달 발음했을 때 리을이랑 발음해보시면 알아요. 이게 탕탕탕 튕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탄서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시면 달나라에서 첫 음절에 쓰인 리을, 첫 음절에 쓰인 요 리을은 바로 뭐겠습니까? 바로 종성의 리을이죠. 이 경우에는 설치금이 되겠네요. 그런데 마지막 음절에 쓰인 리을은 앞에 리을이 안 오고 초성 요거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뭐예요? 탕탕 튕기면서 나잖아요. 이거는 바로 이제 탄설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소리는 바로 같나요? 같지 않죠. 갑자기 광고가 떠서 깜짝 놀래. 어쨌든 이제 설치금 탄설음으로 바로 리을의 변이음으로 서로 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같다는 틀린 게 되겠네요. 자, 답이 아니구나. OX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이 같다가 아니니까 X. 그래서 이제 OX 이렇게 간다. 3번을 볼까요? 다음 문장에 사용된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자. 그러면 일단 자음을 골라줘야겠죠? 그에게는 기억 있고, 여기 기억 있고, 니은 두 개 있으니까 니은. 기억, 다음 지읒, 그 다음에 희응 있죠? 희응 있고, 그 다음에 니은 있고, 비읍 있고, 그 다음에 이응이 있고, 지읒이 있고, 이것이 있고
그다음에 코끼리 했을 때 기역. 그다음에 쌍기역. 그다음에 리을. 그다음에 비스켓이다 비읍. 그다음에 또 시옷. 그다음에 히읗은 아까 앞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됐고, 그다음에 이응도 앞에 있고, 디귿도 앞에 있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입 바로 양수음은 어떤 거냐라는 거죠. 바로 어떤 거요? 비읍 소리가 되겠죠. 똑같은 걸 두 개나 써놨네. 비읍. 자, 그 다음에 이제 잇모음 소리에 해당되는 거, 잇모음 치조. 바로 뭘까요? 바로 니은 소리가 있겠죠. 그 다음에 르는 없고, 르 여기 있구나, 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시옷 같은 경우, 시옷. 그치? 시옷. 그 다음에 디귿이 있겠죠? 디귿. 이렇게. 자, 그럼 세인 입천장 소리 우리가 이제 구개음을 찾아보라라는 것이죠. 자, 구개음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여기서 쭈쭈쭈쭈 그냥 지읒이 있겠죠. 여기서 또 두 개나 적어놨네. 지읒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린 입천장 소리 바로 이제 영구개음을 물어보는 것이겠죠. 영구개음 바로 뭐가 있습니까? 기역이 있죠. 기역 라인을 찾으면 해서 여기 기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쌍기역 있죠. 쌍기역 똑같은 라인으로. 그 다음에 이응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니은은 여기 이모음 소리니까 이렇게 똑같은 걸 두 개나 썼는데. 자, 그러면 이제 목청 소리에 해당되는 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히읗 하나 있죠? 히읗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자음 체계표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풀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자, 봄이 되면 이제 비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음이 있네요. 그럼 대면이니까 디귿이 있고요. 여기 니은이 있고요. 울타리, 리을이 있고, 그 다음에 티귿. 그 다음에 똑같은 니은이니까 빼고, 그 다음에 니은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진달래 했을 때 지은 나오고, 니은 있고, 그 다음에 디귿 여기 있고요. 리을도 있고요. 리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했을 때 기역, 그 다음에 또 니은 있고, 그 다음에 리을 요 앞에 했고, 기역. 그리고 활짝 했을 때 히읗, 그 다음에 리을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쌍지읒, 그 다음에 피읍, 자, 그 다음에 앞에 니은은 있고, 지읒도 요 앞에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파열음에 해당되는 것을 골라볼까요? 자, 우리가 파열음에 해당되는 거 뭐 있었습니까? 부가 있었죠, 부. 그리고 또 역시 드가 있었네, 드. 폐쇄지속, 파열, 탕 튕기는 거. 자, 그래서 또 트가 있었네요. 또 뭐 있을까? 기억이 있죠? 그 소리. 그 다음에 크라고 하는 소리. 이게 이제 파열음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찰은 뭐가 있습니까? 이제 파열과 마찰을 합친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지읒 계열이었죠? 그래서 즈라는 소리, 요 소리 똑같은 라인으로 찾으면 되겠죠? 쌍지읒, 이렇게 쌍지읒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찰음에 해당되는 소리, 자, 마찰음에 해당되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 있겠네, 하나. 히읗 소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써야겠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비음에 해당되는 소리, 자, 비음, 코가 열리는 소리, 무 하고요. 또 역시 뭐가 있나? 느가 있겠죠? 자, 소리 우리가 이제 이입 사이로 흘러가는 소리 있었죠? 흘러가는 소리 르 소리는 바로 이제 이을 요가 하나 있네요. 유음은 아까도 말했듯이 변이음인 설치음과 탄설음이 중요하다. 그거 암기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어에 쓰인 다음을 소리 성질이 같은 것끼리 연결해보자. 소리 성질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한 것이죠. 일단 소리 성질에 따라 써볼까요? 여기 자음 여기 핑핑했을 피읍 피읍 이거는 뭡니까? 바로 거센 소리가 되겠죠. 자, 감감하다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에 기역기역은 뭡니까? 바로 예사 소리가 되겠죠. 자, 단단하다 했을 때 쌍딕 이거 뭡니까? 바로 이제 된 소리가 되겠죠. 자, 빙빙하다 해서 비읍은 바로 예사 소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깜깜하다의 쌍기역은 바로 이제 된 소리. 그리고 티귿은 바로 이제 거센 소리가 되겠죠. 뺑뺑하다 했을 때 뿡뿡 이게 쌍비읍은 바로 뭡니까? 된 소리. 그리고 캄캄하다 크 소리는 거센 소리. 단단하다 해서 드 소리는 바로 예사 소리가 되겠죠. 자, 이것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되겠네요. 거센 소리는 거센 소리끼리 연결. 자, 그 다음에 예사 소리는 예사 소리끼리 연결. 자, 그 다음에 된 소리는 역시 된 소리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단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자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제 쭉 보면 알겠지만 자음 체계표를 잘 암기하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볼까요? 양손음은 두 입술을 맞대거나 근접시에 발음하는 소리 맞죠? 자,
가 있다. 그렇죠. 자음체계표 전부 암기하고 있느냐. 이렇게. 그렇죠? 무, 그, 뿌, 크, 우.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치조음의 혀끝을 치조에 닿게 하거나 가까이에서 발음하는 소리로 우리 치조음 뭐라고 그랬죠? 어디가 닿는 거라고 그랬어요? 혀끝과 윗, 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잇몸 소리라고도 우리가 했었던 거. 그래서 이 위치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개수가 가장 많다.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치조음에서 발음되는 개수가 다른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많군요. 여기 그쵸? 가장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많다라는 설명을 만든 게 되겠네요. 자, 경국의 음의 혓바닥을 경구대에 대거나 근접시켜서 내는 자음. 그렇죠. 자, 개수가 양수는보다 많다. 자, 경국의 음의 개수를 보시면 경국의 음의 개수 요거 있죠? 요거 세 개밖에 없네. 근데 이제 양수능 같은 경우에는 네 개네. 그럼 누가 더 개수가 많나요? 양수능이 훨씬 더 개수가 많군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경국의 음은 혓바닥을 경국에 대거나 근접시켜 내는 자음. 이건 맞는데 개수가 양수는보다 많다. 개수가 양수는보다 많다. 라고 했을 때, 자, 많습니까? 양수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영국의 음의 혓바닥의 뒷부분을 영국이 되거나 가까이 하여 발음하는 소리, 그렇죠. 자, 영국에 해당되는 소리로는 크, 으가 있다. 역시 자음체표 잘 알고 있느냐. 그렇죠? 여기 영국의 음에 해당되는 소리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번 맞습니다. 자, 후음은 성사이의 틈을 이용해내는 소리. 그렇죠. 자, 우리 국어에는 히읗이 존재한다. 히읗이 후음으로서 존재한다. 그렇죠? 히읗이 목청소리로서 존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몇 번일까요? 3번이 되겠네요. 2번을 보시다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자음은요. 자, 좋은 과정에서 음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음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소리로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무엇이 다양한 방해를 받으면서 발음되는 소리이다. 자, 볼까? 성대가 방해를 받는 거. 끝인가? 좋음점인가? 도움체인가? 바로 뭐가요? 이제 공기의 흐름이 우리가 성대에서 쑥 나와가지고 그것이 이제 좋음 기간, 즉 좋음점과 좋음체에 해당되는 이제 좋음 기간을 방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자음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공기가 나오면서 그 공기가 이제 좋음 기관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역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5번이 되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음의 속성을 음양 분석기로 살펴보게 되면 파동이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으로 나타난다. 이거 왜 그럴까요? 바로 소리의 파동이 불규칙적이고 비주기적인 이유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는다. 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러한 특징을 자음을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바로 방해를 받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3번에 볼까요? 다음 중 좋은 방법을 바르게 설명한 것을, 자,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유음의 변이음이었다. 바로 이제 탄설음에 관련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탄설음, 말했죠? 설은 혀고요. 혀를 탕탕탕 때리는 소리예요. 랄랄랄라 했을 때, 그라 했을 때, 요 앞에 리을 소리 같은 거. 또 윗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옆으로 흘려보내면 되는 소리.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유음의 바로 변이음이었던 설치금에 관련된 설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설치금은 우리가 해당되는 거 뭐 있었어요? 뭐 달 했을 때 이렇게. 또 리을이 앞에 있을 때 뭐 달라 이렇게 할까? 달라 했을 때 리을이 앞에 있고 뒤에 이제 초성에 리을이 올 때 요 소리가 바로 우리가 설치금에 해당되는 소리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둘 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나요? 바로 유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 다 이제 유음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어쨌든 이제 파열음에 관련된 설명은 아니네요. 자, 그럼 2번을 볼까요?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그렇지. 폐에다가 그거를 계속 지속시켜요. 그런 다음에 어때요? 터트려 그거 뭐 파열의 과정이죠. 이렇게 터트리면서 내는 소리. 이거 뭐 말하는 걸까요? 바로 파열음을 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파열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제 폐쇄, 지속, 파열 단계에서 뒤에 이제 파열의 단계를 좀 중요하게 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건 아니에요.
자, 입 안이나 목청과 같은 공기 통로를 좁혀서, 자, 통로를 좁혀가지고 공기가 비집고 나오면서 마찰하며 내는 소리. 우리가 이제 그 풍선에서 공기를 뺄 때 어떤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틈을 주고 이렇게 공기에서 바람을 뺐을 때 나는 그 소리. 그게 뭡니까? 바로 마찰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답은 마찰음 맞네요. 자, 그러면 이거 몇 번이 답입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파열음과 마찰음의 두 가지의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거 바로 자, 파열, 마찰 두 개 합쳐서 파찰음을 말하는 거였죠. 엄밀히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폐쇄됐다가 파열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꼭 막았다가 요 공기를 딱 막았다가 풍선에서 이 공기를 막았다가 폐쇄했다가 펑 여는 거 갑자기 팍 여는 자, 이거 합쳐진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즈 같은 소리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찰음에 해당되는 소리라고 했었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거는 파찰음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파찰음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이거 뭡니까? 바로 비읍에 관련된 설명이죠. 비읍. 자, 그래서 답은 아까 3번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어서 우리가 4번을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자음을 지금 분류를 해놨죠. 저음 위치와 저음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인사소리, 대인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했던 거. 자, 그럼 기억에 해당되는 걸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뭡니까? 바로 시조음, 즉 우리가 이제 잇몸에서 나는 소리, 잇몸 소리였죠. 잇몸. 잇몸이 이제 우리가 혀하고 부딪혀서 나는 소리. 자, 그래서 뭡니까? 바로 잇몸 소리가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잇몸 소리에 해당되는 거고, 자, 니은은 뭘까요? 여기가 경국일 것이고, 여기가 이제 영국에 해당되는 거였죠? 여린 이천장 소리네요. 요것이 되겠네요. 저거 빠지고. 자, 그다음 이건 뭡니까? 바로 여기가 파열음이었고, 이거는 바로 파열과 그리고 마찰을 합친 파찰에 해당되는 음이었죠. 자, 파찰음이네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파찰음.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바로 이제 코에서 나는 우리 이제 비음이 되겠죠. 그래서 비음 소리가 되겠네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보기를 바탕으로 자음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에 틀린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자, 양수음은 조음이치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자,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밑에 보시면 아기들이 엄마 했을 때 문, 엄마, 죠 맘마 했을 때 미음이잖아. 이 미음이 뭡니까? 바로 양수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진짜 양순음은 입술에서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조음이치 중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발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발음을 제일 앞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모국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음이 바로 양순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연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음이치 중에 가장 앞에서 발음되기 때문에 아기들이 모국어를 배울 때 가장 빨리 습득하는 음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 바로 이 미음이 양수음이기 때문에 엄마라든가 맘마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먼저 말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양수음을 가장 빨리 습득하기 때문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보기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볼까요? 혀는 조음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며 특히 혀끝은 가장 예민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렇구나. 그럼 볼까요? 혀가 앞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영국의 음보다는 경국의 음의 개수가 많구나. 혀가 앞쪽에서 움직이는 것이 더 자유롭다라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나왔죠. 어쨌든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거. 그것은 나왔지만 우리가 이것은 나왔지만 영국의 음보다 경국의 음의 개수가 훨씬 더 많나요? 딱 보시면 우리가 영국의 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경국의 음보다 영국의 음의 개수가 훨씬 더 많죠. 자, 그래서 요거는 바로 요 뒤에 게 틀린 게 되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이게 틀렸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지 않겠죠. 3번 해볼까요? 특히 혀끝이 가장 예민하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아까 혀 잘 움직일 수 있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치조음의 개수가 가장 많구나. 그렇죠. 우리 치조음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어요? 바로 혀끝과 바로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였죠? 그래서 윗잇몸이랑 혀끝이 닿아서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혀하고 윗잇몸이 닿아서 나는 소리가 바로 여기서 알알알 이렇게 뜨뜨뜨 이렇게 나는 소리가 시조음이기 때문에 그렇군. 시조음의 개수가 가장 많구나라고 하는 설명. 시조음의 개수가 가장 많죠. 요 보시면 다른 양순음이라든가 그리고 경국의 음이라든가 그리고 영국의 음이라든가 목청소리 후음이라든가 보다는 훨씬 더 시조음의 개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지문을 보시면, 자, 반면 어떤 언어든지 후음의 종류는 많이 없는데요. 어, 후음의 종류는 많지 않은데, 이런데 지금 잘못 오타를 썼네요. 그래서 많지 않은데. 타자를 치다 보니. 자, 그래서 많지 않은데, 이는 후드를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소리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 목구멍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자유자재로. 혀에 비해서. 혀가 더, 좀 더, 우리가 혀를, 이렇게 좀 더,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혀가요, 뭐라 그랬어요? 조음체라고 했잖아요. 근데 목청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안 되는데. 되면 이거 슈퍼히어로. 안 되죠. 그래서 국어의 후음이 밖에 없는 것은 후드를 이용하여 소리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구나 하고 연결을 시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만들기 어렵기 때문이요. 이렇게. 자, 그다음 뭘까요? 언어의 종류가 달라도 좋은 위치에 따른 공통점이 존재하는구나.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문에서는 자, 어떤 언어든지 이렇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유추를 할 수 있겠어요? 바로 언어의 종류가 달라도 좋은 위치에 따른 공통점이 존재하는구나. 언어의 종류가 달라도 좋은 위치가 양순음이냐, 아니면 지조음이냐, 아니면 후음이냐에 따라서 어떤 공통점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닌 것은 이거겠죠? 이제 경국의 음의 개수가 영국의 음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영국의 음이 훨씬 더 많았었어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보기에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이거를 참고해서 역시 이제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생님이 말했어요. 자, 파열음은 아하, 자, 파열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라는 거 우리 하나 알 수 있겠죠? 자, 조음체가 조음점을 막아서 이렇게 점점 오타가 막아서 자, 막아서 폐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다가 이것도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차단했다가 한 번에 터트려서 내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이제 폐쇄 과정이죠. 그리고 폐쇄가 계속 지속 이어졌다. 그래서 이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 번에 터트리는 거 이거 뭡니까? 파열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을 우리가 막았다가 자, 우리가 이제 공기의 흐름 계속 얘기했듯이 풍선 생각해보세요. 공기가 꽉꽉 차 있는 거 묶었어요. 자, 그럼 폐쇄죠. 막혀 있어요. 그 상태를 지속시켜요. 그러다가 파열 빵! 우리가 터트리는 거야. 날카로운 걸로 쿡 찌르면서 뻥! 터지죠. 이 세 단계 이걸 거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파열음의 이제 과정이구나. 자, 그런데 파열음에 해당하는 자음의 음절 받침 자리에 오게 되면 파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했을 때. 음절의 끝자리에 우리가 이제 파열음이 해당되는 음이 오게 되면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밥 이렇게 했을 때 음절의 끝절이 바로 요 밑에 비읍 있죠? 여기에서 이 비읍 소리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파열음이 왔을 때 어떤다고 그랬어요? 바로 폐쇄되고 끝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폐쇄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만 나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음이라고도 하고 또 파열이 일어나지 않죠? 팡 터지는 파열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불파음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파열이 일어나지 않는 소리라고 해서 우리가 불파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제 폐쇄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폐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한편 비음도 이제 갑자기 이제 비음 말하고 있네요. 이제 비음도 이제 파열음과 마찬가지로 입안의 어느 위치에서 폐쇄가 지속되고 파열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자, 비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파열음의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그러나 파열음과 다른 점은 자, 코가 열려 있다라는 거야. 콧구멍이 열려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이제 양순음을 발음을 할 때, 우리 양순음을 똑같이 발음을 할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입이 열려 있지만 같은 경우에는 입과 콧구멍이 같이 열려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뭐라고 했어요? 바로 비음이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 여기에서 파열음과 다른 점은 비강이 열려 있더라. 콧구멍이 열려 있더라. 그래서 발음 중 공기가 코 안으로도 흐른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볼까요? 자, 이거 연결해서 이제 학생의 여기에서 우리가 뭐야?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것을 고르면 되겠죠?
자, 가족에서 두 기역은 실제로는 다르게 발음이 되겠네요. 자, 가족 했을 때 우리 기역 소리잖아요. 이제 기역, 요 앞에 초성의 그 소리, 그리고 여기에서 종성의 그 소리를 말하는 거겠죠. 우리가 그 소리이기 때문에, 아하, 얘는 이제 파열음에 속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파열음에 속하는 소리에서 기역이 실제로는 다르게 발음이 되겠군요. 초성에서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폐쇄, 그리고 우리가 지속되고 있다가, 그리고 그것이 파열되는 과정까지 가는 것이죠. 그럼 얘 앞에 초성이 얘는 무슨 의미야? 바로 파열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거냐? 지금 기역이라고 하는 음소의 변이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음절의 초성에서 발음이 될 땐 파열음이군요. 이거예요. 자, 음절의 종성에서 발음이 될 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뒤에 파열음, 요 과정 팍 터지는 과정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입만 닫힌다고 했죠. 그거 뭐라고 해서 불파음이라고 했었잖아. 폐쇄 지속만 간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바로 불파음이구나. 그리고 뭐 똑같은 말로 역시 우리가 이제 폐쇄음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는 아까 거기 아까 그 파열음과 다르게 불파음, 폐쇄음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기억의 변이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다르게 발음되는 거죠. 여기 초성에 있을 땐 파열음으로, 종성에 있을 땐 불파음으로 발음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맞는 게 되겠죠. 자, 밥을 발음할 때는 파열이 두 번 일어나겠군요. 자, 밥을 발음할 때는 밥 하고 비읍 소리 말하는 거겠죠. 자, 이 앞에 거 뭐라고 했어요? 폐쇄, 지속, 파열! 일어났죠? 얘는 일어났네. 종성에 있을 때 폐쇄! 끝났지? 자, 그럼 파열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파열은 몇 번이야? 한 번만 일어나고 있군요. 자, 그럼 답은 몇 번이 될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기역의 발음을 우리가 이응으로 바꾸게 되면 비강을 열기만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우리가 기역의 발음, 기역은 뭡니까? 여기 영국의 응 발음하려면 어때? 아하, 비음으로 발음하라는 것이네. 그 얘기는 뭐야? 콧구멍 열어라. 그렇죠? 여기 비강을 열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강을 열기만 하면 되겠군요. 이거 맞는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디귿과 니은의 차이는 발음할 때 비강이 막혀 있느냐, 열려 있느냐의 차이겠군요. 자, 디귿을 볼까요? 디귿 나왔네. 니은 어때? 여기 있네. 니은 여기 있네.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우리가 비음이고 이거는 비음이 아니구나라는 차이점이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봤을 때 아하, 디귿은 우리가 비강이 막혀 있고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비음이기 때문에 비강이 열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기의 폐쇄와 파열이 입술에서 이루어지려면 폐쇄, 지속, 파열 이거 뭐 말하는 겁니까? 파열음을 말하는 거죠. 자, 파열음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입술에서. 자,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의 양순음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파열음이자 양순음을 찾아봐라 이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파열음이자 우리가 양순음을 찾아봐라 그럼 뭡니까? 뿌, 뿌, 뿌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파열음이자 양순음에 해당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으, 으, 흐 이렇게 발음. 이거 할 수 있겠네요. 맞네요, 답. 그렇죠? 아까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네요. 파열의 과정은 한 번, 바로 음절의 초성에서 일어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자음을 쓰시오. 자, 기역과 니은의 공통점으로는 이제 조음 위치가 공통점이네요. 보니까 혀끝을 윗 잇몸에 닿게 하거나 가까이에서 발음하는 소리 이거 뭡니까? 잇몸 소리 바로 시조음을 말하는 거구나. 아하, 잇몸 소리 중에서 지금 뭘 찾는 것이냐? 그 다음 넘겨보시면 입 아니라 이제 기역 같은 경우에는 입 아니라 목청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보내서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 그렇다고 했죠. 우리가 여기 공기 계속 풍선 얘기하지만 조금만 열고 오늘 조금만 열고 공기 쓱 자, 이거 뭐예요? 바로 마찰음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해당되는 거 뭡니까?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는 소리. 아하, 이거 뭐예요? 비음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여기서 비음은 뭐라? 잇몸 소리 중에서
마찰음을 물어보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잇몸 소리 중에서 바로 이제 비음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 잇몸 소리 가운데 이 잇몸 소리 가운데 마찰음에 해당되는 거 쓰 이렇게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렇게 쓰 하고 쓰 소리가 그렇게 난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잇몸 소리 중에서 우리가 비음에 해당되는 거, 느 소리 하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느 소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보기의 기역과 니은에 해당하는 사리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이거 보시면 유음의 이제 변이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음, 변이음 두 개 있었죠. 음절의 초성에서 우리가 발음이 되던 탄서를 입술을 혀가 우리가 혀가 그 위에를 잇몸을 탕탕탕 튕기면서 나는 탄서를 있었고 그 다음에 혀가 윗잇몸에 붙이고 쓱 흘러가는 소리 바로 이제 설치음이 있었었죠. 두 가지. 네,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유음에 속하는 자음은 바로 리을이 있겠죠. 음성적인 특징에 따라서 탄설음과 설치급으로 구분한다. 유음, 리을에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네들이 바로 변이음이라고 했었죠. 왜냐면 위치에 따라서 지금 다르게 발음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변이음.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혀가 잇몸 사이가 한 번 닫혔다가 열리는 동안 혀 옆으로 공기가 새어나가면서 나는 소리고 그러니까 혀끝이 잇몸을 탕탕탕탕 때리면서 나는 소리 바로 탄서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치금은 혀끝을 윗 잇몸에 아주 붙이고 혀 양쪽을 트인 대로 날숨을 흘려내면서 내는 소리이다. 바로 설치금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뭐예요? 바로 탄설음에 해당되는 예, 그리고 설칭음에 해당되는 예를 우리가 써봐라. 즉, 그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답을 보시면 이제 답은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일단 기억 바로 뭐라 그랬어요? 혀가 탕탕탕탕 잇몸을 튕기면서 나는 소리. 바로 탄설음에 해당되는 얘는 라디오라는 글자의 초성에서 발음되는 리을이고 랄랄랄라 요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선생님이 해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요 앞에 여기구나. 여기서 보시면 리을의 변이음 두 개 있었죠. 설치음 같은 경우에는 종성에서 발음되는 리을음인 거야. 달 했을 때 이 달. 그리고 또 리을 뒤에 초성이 리을이 놓일 때. 그래서 리을이 정성이고 뒤에 초성이 리을이 놓을 때 물러느 이거. 그리고 탑 같은 경우에는 초성에서 발음되는 리을음이라고 했죠. 랄랄랄라. 그래서 하리리리리. 특히 이제 앞에 여기 설치음과 다르게 앞에 정성에 리을이 오지 않는 뒤에 초성의 리을이 바로 탄설음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두 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연결해서 보시면 자, 니은에 해당되는 사례, 니은은 뭐예요? 설치음이죠? 설치음에 해당되는 사례는 칠 했을 때 종성의 리을.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 더 있다라고 했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하나 더 우리가 종성의 리 앞에 종성의 리을이 오고 뭐 달라처럼 앞에 종성의 리을이 오고 그 다음에 초성의 리을이 왔을 때 이 초성의 리을이 바로 설치음으로 발음이 되더라. 이렇게 하나 더 플러스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보기를 참고하여 된 소리와 거센 소리를 발음할 때는 예사 소리를 발음할 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자, 자음 중에서 발음 기간에 방해를 많이 받는 팔음, 마찰음, 바찰음은 소리의 성질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눌 수가 있다. 특히 예사소리와 된소리 사이에는 발음할 때 목 근육의 긴장도의 차이가 있고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이렇게 그렇죠? 얘가 된소리가 훨씬 더 목 근육에 긴장이 된다는 거야. 네,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사이의 성능을 통과하는 공기 차이 그렇다고 했죠. 휴지를 앞에다 대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나 그라는 예사소리하고 크고 하는 거센 소리를 내보세요. 크 이렇게 했을 때 아하 앞에 휴지가 더 많이 흔들 것을 알 수가 있지. 휴지 이게 이 말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때 휴 휴지가 더 휴지라고 생각하세요. 휴 이렇게 흔들리죠? 그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공기의 양이 거센 소리가 더 많구나. 자, 그럼 이것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된 소리는 예사 소리에 비해서 그렇지 목 근육이 더 긴장한 채로 발음되고 무거운 물건 들 때
거센 소리는 예산 소리에 비해서 발음할 때 내보내는 공기의 양이 더 많다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뒤에 이제 그 의문의 변동할 때 보시면 예산 소리 그에다가 라고 하는 후음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어떻게 발음이 돼요? 거센 소리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흐라는 소리에 대해서 이것을 예산 소리로 볼 것인가, 후음으로 볼 것인가 여러 가지의 얘기가 있다. 거센 소리가 볼 것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두 개가 축약이 되면서 우리가 그라는 소리를 이 크라는 소리가 합쳐지게 되면서 크라고 하는 우리 거센 소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히읗을 우리가 평음보다는 유기음 바로 이제 공기가 있는 소리 바로 이제 거센 소리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하나 더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자음 체계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자음 체계, 모음 체계 중요한 건 무엇이냐? 각각의 설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게 어떻게 좋은 방법이 되는 건지, 좋은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지 확실하게 아는 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자음 체계표, 모음 체계표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뒤에 여러분들이 의문의 변형을 아주 빨리 풀기 위해서는 앞에 걸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표를 반드시 암기를 꼭꼭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자음 체계, 모음 체계 다 끝났기 때문에 의문의 변동 중에서 교체 있죠? 교체에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대인 소리 내기부터 먼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